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에센셜 112제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네요.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하는, 일단 뭐 계약자가 납입한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납입하는 게 뭡니까? 보험료가 되겠네요. 그죠?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보험금이 되겠네요. 그죠? 보험금 플러스 지출 비용의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에서 표준 위험률로 사용하는 생명표는 이게 2019년에 개정이 되었죠. 제9회 경험 생명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경험 생명표는 전체 국민 또는 특정 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경험 생명표가 아니라 국민 생명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구 통계에 의한 사망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별로 동일한 경험 사망률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자유화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경험 사망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거의 대부분 자유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피보험자, 계약관계자에 대한 문제네요. 1번 보겠습니다. 계약관계자 중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일단 틀렸네요. 그죠?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어도 되고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피보험자는 1인이든 2인이든 숫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자도 마찬가지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타인을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동의, 피보험자의 타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자, 나이. 자, 나이를 가지고 이제 만 19세 미만인데 만 18세 미만, 만 17세 미만, 내지는 뭐 만 20세 미만, 요렇게 바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여러 명이 동시에 보험 계약자가 될 수가 있죠. 1인이든 2인이든 숫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는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계약이니까. 세 번째,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을 받은 사람이다. 자,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을 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죠. 계약자. 그죠? 계약의 주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청약 철회네요.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청약 철회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번,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죠. 그죠? 보험기간 1년 미만 진단 계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2번,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 안 되죠.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증권을 받아야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증권을 받지 않아도 뭐 심지어는 청약 당일날 바로 철회도 가능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무진단 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이렇게 되겠죠. 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납입도 돼야 되고 진단도 둘 다 끝마쳐졌을 때 그때부터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개인보험 계약의 단체 취급이죠. 단체 취급하면 딱 몇 명? 5명. 이걸 3명 뭐 이렇게 바꾸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가? 5명, 5명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은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실은 더 많겠죠. 예,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 엄청나게 보험기간이 길고 종신이죠. 그죠? 납입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보통 생명보험 회사가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배당률 자체도 다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생명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 배당률은 다 틀립니다. 다르죠? 예,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철회를 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죠. 청약 철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거 더 이상 안 해. 이미 어나운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승낙 거절이네요. 그죠? 예, 청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자, 이게 승낙 여부와 1회 보험료 납입은 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내지 거절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2번, 약관에서 정한 길 이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낙된, 통보를 하지 않았으면 승낙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승낙이 아니라 거절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주기의 원칙은 주로 이제 월납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매월 1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망률이 1년 단위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1회가 맞습니다. 매년 1회. 이것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두 번째,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조사를 만약에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기일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3, 10, 30. 딱 이러면 여러분께서 표가 딱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진단계약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거절을 해야 한다. 자, 청약일이 아니고 진단일이겠죠. 그죠? 진단계약은 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승낙을 할 것인지 거절을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는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도 받았네요. 예. 경우에 30일 이내에 이를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거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승낙된 것으로 보죠. 일단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같이 받은 모양이네요. 그죠? 예. 세 번째, 설계사가 보험 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의 무효 사유가 아니라 계약자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2명, 2인의 보험 수익자 중 1명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게 되면,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치게 되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안 되죠. 나머지 1명은 어떻게 하냐.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죠.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1명에게는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네요. 다음 중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을 했을 때 회사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있는 거죠. 계약자 피보험자가 위반했으니까 잘못했을 때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 1번,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이미 알았어. 그럼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없죠.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이미. 그죠? 두 번째,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요거 맞는 표현이죠. 3번, 회사가 보장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보험료 더 받아야 되겠죠. 가입 금액
줄여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최고 독촉이죠. 기간은 14일 이상. 뭐 변액이든 어떤 상품이든 기본적으로 납입 최고 기간은 기본적으로 14일 이상. 두 번째, 약관상 주소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겠죠. 이 의무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1개월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1개월 이내라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 끝나는 날이 아니고 끝나는 날에 다음 날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 12시까지는 밤 12시까지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14번 부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약관에서는 연체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무슨 제도냐? 얘는 부활제도죠. 이제 읽어보게 되면 뭐 핵심은 다 나옵니다. 연체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고요. 연체가 됐다는 건 납입 연체로 해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또 하나의 핵심은 해지 환급금을 받질 않았을 때. 해지 환급금 받았다는 건 실은 다 이제 끝이 났다는 얘기니까. 그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된 날로부터 납입 연체로 해지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부활 시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 동일한 계약 체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납입 연체로 해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지 환급금 안 받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쓱 다시 부활을 신청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신계약과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예전에 있었던 거니까 바로 부활시켜주게 되면 역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이 취소, 해지된 경우에 부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납입 연체로 해지가 되었다 가능하죠. 취소 얘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신계약 절차에 비해 간소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수익자 변경 시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여러분 수익자 변경할 때 보험회사의 동의가 승낙이 있어야 됩니까? 대표적인 거 있죠. 이건 승낙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2번 보험 가입금의 감액을 하게 되면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가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이제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보험 종목의 변경은 새로운 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자, 종목의 변경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보험 종목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한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부당한 계약 전환 시 소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 예전에는 좀 출제가 좀 자주 되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가입 금액은 변경할 수 있죠. 종목
가입 금액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가능한 거, 변경이 불가능한 거 뭐냐? 변액 유니버셜의 보험 기간, 그죠? 의무납입 기간, 피보험자, 이거 제일 중요했죠.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거, 수익자, 예,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피보험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수익자를 지정한 사람 계약자죠. 그래서 피보험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금방도 우리 얘기했죠. 네 번째, 피보험자 변경 시에 보험 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요. 어차피 피보험자 자체는 변경이 되질 않는다 그랬으니까 누구의 동의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16번 소멸시효 보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기한 맞는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게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던 부분인데 작년에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 환급금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 자, 이렇게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시는데, 자,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무조건 3년이다. 3년이 맞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다 3년이에요. 딱 하나만 2년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료 청구권이에요. 보험료 청구권만 2년, 나머지는 올 3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년 한번 볼게요. 2년짜리 얘는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료가 아니죠. 그죠? 틀린 거예요. 여기도 2년인데 보험료 반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틀린 겁니다. 해지환급금은 무조건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3년짜리 중에 이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하기가 좀 어려우실 때는 이게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시면 보다 좀 쉽게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험료 청구권만 2년, 나머지 다 3년. 이렇게 여러분께서 클리어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1988년 10월 2일생, 2019년 4월 13일 이 지금 되었네요. 현재 보험 나이 계산하는 겁니다. 보험 나이는 일단 만 나이죠. 그죠? 예,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흘렀으면 플러스 1년, 6개월이 안 됐으면 1년 절사, 예, 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1988년생이 2019년 지금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10월 2일생인데 4월 지금 13일이니까 그죠? 만 31세가 되려 그러면 2019년 10월 2일이 넘어야 만 31세가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만 31세는 안 됐으니까 일단 30. 그다음 플러스 1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는 6개월이 지났나 지나지 않았나를 보시면 됩니다. 10월 2일이니까 11월 2일, 12월 2일, 1월 2일, 2월 2일, 3월 2일, 4월 2일, 6개월이 지났네요. 그죠? 그랬을 때는 플러스 1 해서 보험 나이는 31세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가 없죠. 피보험자하고 특별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냐? 수익자죠, 수익자. 그죠?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꾸는 겁니다. 피보험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는 대리점, 중개사, 과실로 계약자에게 입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함정이냐? 자, 대리점이 입힌 손해, 중개사가 입힌 손해 다 보험회사의 책임이냐? 설계사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의 체결을 대리 맞죠? 그죠? 중개. 그런데 중개사는 특정한 보험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가 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보험 나이는 매년 1월 1일에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보험 나이는 1월 1일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매년 계약 해당 일에 증가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약관 해석이네요. 약관 해석도 뭐 기본적으로 되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예, 맞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해야죠. 왜? 약관 누가 만든 거죠? 회사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들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안 되겠죠. 2번. 회사는 약관을 개인 계약자별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전체 계약자에게 다 적용이 되는 약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개개인별로 만들어야 되겠죠. 3번. 보험 안내 자료와 약관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다를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약관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고 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성립된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계약의 땡땡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 대출을 받을, 보험 계약 대출은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납입 보험료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 틀린 겁니다.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대출을 실행할 때 보험 계약 대출이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인하여 보험 수익자에게 대출 실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 알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예, 대출 실행을 했을 때는 반드시 수익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알릴 수 있다가 맞습니다. 두 번째, 계약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확대하여 해석한다. 확대하여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세 번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함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